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동현입니다. 사전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선거가 임박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의 결정은 하셨습니까? 오늘 그 마음 결정하는데 오늘의 토론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양산시 갑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꾸며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함께할 후보들을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네, 이 방송은 양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양산시 선거방송 토론회 위원회 위원들과 관계자들도 참석을 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진행 방식의 결정과 공통질문의 선정 등 이 토론회의 전반에 대한 책임과 함께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리고요. 후보자들은 먼저 기조연설에 이어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호 토론을 이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발언 시간은 시작과 동시에 TV 화면 하단에 남은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자, 발언 도중 30초가 남으면 앞에 놓인 전등이 켜지고요. 10초가 남으면 전등이 깜빡거리게 됩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전등이 꺼지고 마이크도 꺼지게 됩니다. 시간 잘 조절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후보들의 기조연설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순서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시간은 각 후보에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윤영석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우리 양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 일찍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면서 시민 여러분께 한없이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하루빨리 국민 여러분과 또한 여야가 함께 힘을 합해서 극복을 해야 합니다. 21대 총선 반드시 승리해서 정치 혁신과 또 우리 양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힘있는 삼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국비 확보 역량으로 양산시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 기조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1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산갑 국회의원 후보 이재영입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양산 발전을 위해 양산갑 국회의원으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저희 고향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원동면입니다. 제 본가와 외가뿐 아니라 유년 시절 친구들도 이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경제로 탈바꿈하는 산업 대전환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제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 양산을 불경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 이재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들어보셨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후보자들에게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2분씩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양산 신도시 중심부에는 50만여 제곱미터가 넘는 부산대 양산 캠퍼스 유휴부지가 오랜 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다양한 공약이 나왔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지의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이번에는 이재영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2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땅이 양산의 미래를 발전시킬 핵심 부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단 저희 큰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공영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첨단 산업과 인프라를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시민 참여형으로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기존 계획을 보완해 완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필요한 조치는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부산대로부터 유휴부지를 환수하겠습니다. 둘째, LH와 합동 TF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유치산업과 인프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지에 동남권 의생명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의료 인프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대단히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양산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청회를 통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ICT 기반한 종합체험박물관을 만들어서 어린이와 부모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재난교육, 직업체험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양산이 어린이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 이재영은 부산대 양산 캠퍼스 유휴부지를 LH가 환수한 후 중앙부처와 양산시 등과 협의하여 공영 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단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공약합니다. 집권 여당의 힘 있는 저 이재영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다음은 윤영석 후보 공통질문 첫 번째, 부산대 양산 캠퍼스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2분 드립니다. 네, 부산대 유휴부지는 우리 양산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우리 양산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물금 신도시 일대 그리고 석산 우리 양산 전역에 지금 상가 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이 지금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산대 부지로서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파크를 만들어서 일자리 1만 개의 공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산대 부지에 문화 공연장과 또 지혜의 숲과 같은 그런 시민들뿐만 아니고 부산 또 인근, 창원, 김해, 울산 등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주변의 상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우리 양산 시민들뿐만 아니고 인근의 주민들이 같이 쉴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실버단지 바로 디자인 공원 맞은편에 약 한 3만 평의 시민공원을 만들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3월 6일 지난 3월 6일 날 지금 국유재산법이 제가 몸담고 있는 국회 기재위에 경제재정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유재산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국유재산에 자치단체가 시민공원과 문화공간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윤영석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대 부지를 4년 동안에 완전히 개발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호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답변하셨던 부산대 양산 캠퍼스 유휴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시면 되는데요. 한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4분 동안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은 1분 내외로 해주시고요. 상대 답변도 좀 충분히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윤영석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4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조금 전 이재용 후보님께서 양산시가 공약 발표를 보면 양산시가 부산대 부지를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양산시가 아니고 여러 개가 합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여기 그 공약을 발표하신 거 보면 양산시로 부산대 유휴부지를 환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표하신 자료. 그럼 이 발표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처음 발표한 기자회견을 할 때 양산시, 행안부, 그리고 LH, 그리고 교육부와 협의해서 환수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공약이 나 있습니다. 이 보도 자료 그리고 발표문에는 보면 분명히 양산시로 부산대 부지를 환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본인이 공약을 지금 보시면 본인이 발표하신 공약을 수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수정이 아니고 처음 제가 기자회견장에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발표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보도문이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바로 보면 발표문입니다, 이게. 네. 행안부, 교육부, 전혀 그런 그다음에 내용이 없습니다. LH와 협의해서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 분명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리고 그렇지 왜냐하면 않습니다. 이것이 LH가 원래 부산대에 매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예. 지금 본인이 예. 후보님께서 발표한 이 자료를 보면은 예. 양산시가 환수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수를 선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수정하시는 겁니까? 제 말 뜻은 양산시의 품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말이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처음 제가 공약을 그렇게 발표했고요. 네. 두 번째 네. 윤영석 의원께서 또 반박을 하면서 그런 자료가 조금 오해될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본심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산시가 환수하겠다는 그 공약은 좀 수정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LH가 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예. 그 양산시가 환수를 하겠다고 분명히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요. 양산시가 아니라 자꾸 양산시로 몰아가는데 제가 지금 아니, 방금 지금 고쳤잖아요. 발표하신 자료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제가 공약을 양산시 프레스센터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자꾸 말꼬투리 아니, 잡을지 마시고 본인이 이거 그러니까 원래 이것을- LH에서 네. 15만 원의 평당 부산대 교육부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영 개발로 가면 LH가 다시 약속을 부산대가 못 지켰기 때문에 10수년 동안 그래서 민생이 피폐해지고 공실률이 늘어나고 부산대의 핵심 부지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대로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양산 경제가 파탄이 나겠다, 미래가 없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이제 검토해본 결과 LH가 다시 가지고 가면 거기서 양산시와 함께 협의를 해서 양산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도 같이 조화롭게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영석 그런 후보 뜻입니다. 주도권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LH가 그거를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지금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이 원래 교육부와 LH가 약속한 그 합의서를 보면 계약서나 이런 데는 만약에 서로 계약이 누구에게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학교 용도 외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넘겨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해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H가 다시 갖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학교 용도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연기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문제가 많다. 자, 윤영석 후보가 가지는 주도권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상호 토론 이재영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역시 4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도권 시작해 주시죠. 그 윤영수 후보께서는 부산대 UBG 개발 관련해서 말을 자꾸 바꾸시는데요. 20대 총선 때는 이 부지에 턱 먹고 특성하고 유치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부지 일부를 매각한 후에 그 대금으로 부산대가 활용하여 나머지 부지에 혁신파크, 문화예술의 전당, 지혜의 숲 등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왜 자꾸 말을 바꾸십니까? 말을 바꾼다기보다는 이제 부산대 부지 개발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양산 시민과 또 양산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유재산법을 통과시키는 부분에 있어 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그런 노력을 했을 거예요. 특성화하고 문제는 지금 우리 양산에 부산대 부지는 아니지만 우리 양산 지역에 설립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네. 주도권이 시간이 많이 넘어갔는데 네. 그러면 양산 시민들께서 윤 후보의 공약에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인이 내놓고 네. 실천도 못하고 본인이 확신하지도 네. 못하는 공약을 이렇게 용기 있게 저는- 내놓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저는 그 대신 네. 이 부산대 부지에 정보의생명공학대학이라고 하는 부산대학의 단과대학, 금년 2020년도에 168명의 신입생을 지금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강의동이 약 한 280억 이상을 투입해서 국비로 지금 부산대 부지에 짓는 것을 지금 잠깐만요. 추진을 하고 있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주도권 이재용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공약마저 지키지 못하면 지금 피해를 고스란히 양산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요.
지금 4년은 옛날에 40년과 맞먹을 정도로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또 바꾸고 또 계획을 위한 계획이라면 모든 것이 양산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실효성 있는, 진정성 있는 그런 공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산대 부지를 우리 양산의 어떤 경제를 살리는 핵심적인 경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했지, 거기에 어떤 특성하고 특목과만 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성화하고는 부산대 부지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양산 지역에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부산대 부지에 제가 위치한 정보의생명공학대학은 특목과나 특성화보다 훨씬 더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큰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대 학에서 유치하려고 했던 부산대 약대보다 약 한 2배 정도의 규모가 되는 그런 단과대학입니다. 이 단과대학은 예, 4차 산업혁명의 이재용 부총리 핵심적인 기반이 될 수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거를 또 새롭게 공약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전에 시민들께서 약속했던 것이 잘못되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 후보께서 아까 주장하셨는데 국유기업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공입사업을 추진할 때 하는 것입니다. 질문 정리해 주십시오. 예. 양산시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 후보께서 양산시와 단 한 차례도 질문 협의를 하지 정리해 않고 공약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내용은 아마 잘못 좀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도시형 오픈 캠퍼스 구현을 위한 부산대학교와 양산시의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가 2019년도 4월 달에 김일건 양산시장과 부산대학교 전호한 총장이 서로 서명을 한 그 협약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법을 개정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전액을 양산시에 투입한다. 그리고 양산시와 부산대학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부지를 오픈 캠퍼스로 만든다. 자, 이재용 후보의 주도권 시간 여기까지 드리고요.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이후 주도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모두 마이크가 지금 꺼진 상태여서 발언을 하시더라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로운 주제로 성호 토론을 이어가는데요. 룰이 약간 좀 어색한 분들이 있어서 잠깐 룰을 설명해드리면 4분은 드리지만 답변 시간 1분이면 한 1분 정도 보장, 20초면 20초 보장,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각각 4분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후보께서 먼저 주도를 해 주십시오. 정해진 주제 없습니다. 4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윤영수 후보를 참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윤 후보님 스스로 중도 보수의 양심적인 우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동안에 보수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을 위한 미랄이 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잠깐만요. 초심은 제가 정치 활동을 시간 하지만 됐습니다. 변함이 없을 겁니다. 양산 시민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심적인 국회의원이신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망언들이 참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나 북한 간첩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생생한 증언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단 한 건이라도 북한군 개입 입증을 증거할 수 있는 걸 내놓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주장하셨는지 입장이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이제 방송을 약 한 그 당시에 30분 정도 했는데 그 방송 한 중에 아주 일부를 거두절미하고 딱 이렇게 좀 내놓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한 거는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걸 진상규명을 해서 국민들 앞에 어떤 것이 맞고 틀린지를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하자고 하는 취지였고요. 이러한 발언들도 그동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의 어떤 역사적인 진실 여부를 잠깐만, 이제 시간이 지났거든요. 국민들께서 이것을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는 이 그런 자리에서 말씀이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저는 저러한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지만은 예. 저러한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알겠습니다. 수많은 그런 예.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윤 후보님 밝히자는 거죠. 또 하나 예. 있는데요. 노동운동가 출신인 여영국 후보에 대해서 모 방송국 사회자와 대화하면서 사회자님
민주운동이라고 자꾸 말하지 말라고 여영국 후보는 전과가 출범이다. 대한민국 법률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이런 사람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겠나. 그런 발언을 하셨죠. 여영국 출범이면 근데 민주화운동은 노조운동에서 이게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윤 후보께서 모셨던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전과가 있으시죠.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 당시에 우선 우리 이재영 후보님과 제가 네거티브를 서로 하지 말자고 이렇게 약속을 내놓고 오늘 네거티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영국 후보님이 전과가 7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취지는 그래도 국회의원은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전과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업무방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정말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 의한 것이냐? 자,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 지적을 주십시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 2019년 국회 기재에서 하신 발언인데요. 이것도 우리 양산 시민을 대표하는 분이 하셨냐 할 정도로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 정부는 태행적으로 하더라도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발언한 적이 있지요. 예. 굉장히 좀 제가 의외에 지금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요. 예. 그 당시에 그 의사 기록을 보십시오. 보시면은 그 당시에 어떤 뭐 상당히 악의적인 그런 어떤 한 말씀만 방송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그 당시에 보면 이러한 예. 관계라고 분명히 의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는 이러한 관계라고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제도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일본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잡고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 말씀 발언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유로운 주제 이재영 후보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윤영석 후보에게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4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이제 정말 네거티브 이런 비방은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비방하지 않고 네거티브 없는 그런 선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물금 신도시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신도시에 외형적으로 확장됐지만 내실이 없다. 실제로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공실률 같은 이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외형상으로는 커서나 이 옷은 사람 덩치는 커졌는데 옷도 따라서 커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못해서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 보장됐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KTX 뭐 정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답변 시간 보장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한 공실률 문제, 지금 네. 물금신도 지역에 한 70% 정도의 지금 공실률이 발생을 하고 있고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금 급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참 소유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그 관리비 또 대출 이자 또 세금 납부에 정말 피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수를 한다는 것은 아마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개정을 위해서 노력한 그 국유재산법을 가지고 하루빨리 이 부산대 부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를 바로 창출할 수 있고 또한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시민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민자 3,500억 그리고 국비 2,000억을 유치해서 약 한 5,500억 정도 그리고 민자가 투입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 6조 원의 경제 효과 발생할 수 있는데 질문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놔두고 왜 환수를 한다는 이런 법적인 문제를 들어가서 이것을 5년, 10년 또 지연시키려고 하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먼저 공실률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게 누가 시장일 때, 누가 국회의원일 때 됐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왜 행정 업무 시설을 다 상가로 이렇게 바꿔서 국민들을 피눈물 나게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법적 근거, 뭐 민자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윤 후보님 말씀대로 그러면 3,500억을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생각합시다. 그럼 3만 5천 평 아닙니까? 그 부지를 민간이 사면 그걸 학교 용도로 쓰겠습니까? 또 아파트나 또 상가로 쓰겠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상가가 공실률이 큰데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상가를 그래서 잃지 않는 저는 거죠. 민간 개발이 아니라 공영 개발로 가야 된다. 네. 자, 이렇게 이재용 후보 생각을 답변 하는 더 겁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 계속해서 답변. 예, 공영 개발로 가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적으로 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와 교육부, 양산시 LH가 다 합의 퇴입을 해서 정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모색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거 일부 듣고 또 부산대나 이렇게 키워갈 때 의생명 특화단지 이런 것도 만들고 미래 먹거리 윤영석 만들어내고 후보, 예. 이렇게 제가 가는 것이 한 가지만 현실적이다. 토론입니다. 한 가지만 그러나 자, 정안 윤영석 후보님 되면 환수로 가야 된다. 가져가십시오. 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재산은 국유재산입니다. 예. 그리고 양산시는 지자체죠. 예. 대한민국 역사상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환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헌법상 근거도 LH로 없고요. 자, 윤영석 후보 주도권 시간입니다. 법률상 근거도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제가 힘으로 지금 LH로 주도권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와서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비현실적이고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것은 저는 근데 이러한 부지개발에 시간만 자꾸 지연시키는 그런데 일이 이때가 되는 시민들이 것이고 만족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윤영석 양산 후보.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제가 자, 윤영석 후보의 주도권이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팽팽한 상호 토론이었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산시는 신도시가 급속하게 발전한 반면 원도심은 침체돼 있습니다. 원도심 상권을 살리고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 안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윤영석 후보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원도심은 우리 양산의 뿌리입니다. 우리 양산이 아주 뭐 수천 년 동안 또 600년의 그러한 역사성을 가진 그런 곳인데요. 지금 중앙동이나 삼성동 원도심 지역이 상당히 지금 노후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다행히 국비로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2019년도에 중앙동 북부지구에 약 한 168억 정도, 그리고 신기마을 재생을 위해서 전체 규모를 국비 약 한 400억 정도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양산시 또 우리 시의원, 도의원들 그리고 저 국회의원과 양쪽의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재직을 하면서 서울시 문화환경조성팀장으로 20년 전에 인사동길과 대학로를 문화의 거리로 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원도심 지역을 저는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문화의 거리, 역사의 거리로 만들어서 양산 시민은 물론이고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의 그런 역사와 결부시켜서 역사의 거리, 또 문화의 거리, 젊음의 거리로 이것을 탈바꿈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또 인근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므로써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릴 겁니다. 저 윤영석이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을 완성하고 우리 원도심 지역에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룩하겠습니다. 네, 한 10여 초 남았는데 마무리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자, 양산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 질문 두 번째. 이번에는 이재용 후보의 답변 들어봅니다. 시작하시죠. 2분 드립니다. 예, 저도 윤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이 원도심이 지금 많이 낙후가 되고 퇴보하고 있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서 특히 이 지역에서 신도시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노령 인구들이 여기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좀 잘 균형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지난해 약 100여 곳에 도시 재생 사업지로 선정했고요.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산시도 이제 2019년 도시 재생 사업 보면 북부지구 재생 뉴딜 사업이 있고요. 신기 1, 2 있고 하북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이런 것들인데 총 676억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원도심이 주로 이제
공공 서비스 기능이 아주 저하가 되고 그다음에 상권이 쇠퇴하니까 점점 더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좀 이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요. 고령화 영세민 지원센터 같은 것도 좀 건립해보고 또 경남은행 사거리 같은데 젊음의 거리를 좀 조성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 타워도 좀 건설해서 좀 접근하기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산막공원이나 유산공단, 공단 이런데 기업들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든지 그래서 이 상권을 좀 살릴 수 있는 공동으로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살고 원도심이 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두 후보의 보관을 들으셨고요. 다시 한번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 질문의 요지를 미리 받아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정부도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2분 시작하시죠. 예.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경제위기가 있었는데 빨리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는 보건에서 발생한 문제가 실물, 금융까지 이제 파급이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해졌습니다. 우선 복지와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은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편적인 복지가 지금 4차 산업 로봇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에 국민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화두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세계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점점 더 심하게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과거보다 더 클 것이고 치료약이나 백신 개발이 나오지 않으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은 재난기본소득과 다른 경제정책 수단이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재정 여력이나 효과를 감안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보편적 복지 정신을 살려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또 위안은 별도로 효과적이고 전략적이고 신속한 부흥책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 세계와 이전 세계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주의, 폐쇄 사회로 가서는 안 됩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저는 국제사회에서 G20와 공조를 하든지 개방, 포용 이런 사회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약이라든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진단키트,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물론 이 극복이 잘 돼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민생 경제를 해결하고 다음에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미래통합당 윤영석 후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죠. 2분 시작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없는 그런 경제 이론을 들고 나와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중산층 서민경제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서민들의 어떤 삶은 더욱이나 코로나19로 해서 아주 그냥 너무나 어렵습니다. 2009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금융위기죠. 작년에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성장률이 최저였습니다. 불과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년에는 1.1% 미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당연히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재난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국은행의 발권력으로 이것을 한다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채를 제 생각에는 국채 발행을 한 50조 규모로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예산이 국가 예산이 약 한 513조에 됩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 중에서 한 10%인 50조 정도 그렇게 도합
100조 정도의 그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이것으로 결국은 그 재난소득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1인당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양산시에서도 그것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들과 함께 양산 사랑 카드로 우리 시민들께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자,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쭉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상호 토론 시간을 이어갑니다. 이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각자 주도권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신의 질문이 길어지면 상대방의 답변 보장 시간도 길어진다는 사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래통합당 윤영석 후보 자유주제입니다. 주도권 토론 4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끝까지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산대 지금 부지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지금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그 부산대 부지 개발을 시민공원 그리고 정보의생명과학대학은 이미 우리 양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보의생명과학대학만 하더라도 특성화고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이고 또한 특성화고도 이미 우리 양산시에 확정적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생명과학대학의 정원을 2,000명까지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파크를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고 전체 6조 원 정도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자, 시간이 중요합니다. 주실까요? 그래서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8년 동안 또는 10수년 동안 방치된 이 부지가 또 이렇게 지난 공약과 달리 새롭게 나와서 4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것은 야당보다는 집권 여당이 훨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2년 이후시면 양산으로 내려오십니다. 사저로. 그리고 양산 각과 을이 같은 민주당에서 동반 당선이 된다면 양산을 도로 하나 건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양산 경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이 정부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부산대는 개발업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대는 의사결정이 복잡합니다. 부산대도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 기존 갖고 있는 부지마저도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답변 시간 보장됐습니다. 예, 그렇게 정부에서 부처 간에 합의를 해서 자, 윤영석 가장 빠른 식으로 주도권입니다.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그 대통령 공약인 동남권 특화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부산대 부지에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삽도 지금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거에 민주당이 아니, 살려고 그랬는데 윤영석 후보에게 있습니다. 예. 계속 그래서 말씀해 이제 주시죠.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그렇지만은 3년이 지나도록 단 첫걸음도 지금 못 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다 못해서 이것을 민자유치로 개발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민자유치로 개발하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또한 민자가 약 한 3조 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완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자꾸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제가 이런 일을 추진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국유자산법도 이미 개정이 되었고 자, 또한 질문 민자유치를 할 수 정리해 있는 그런 근거법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문재인 질문 정리해 대통령께서도 주십시오. 자꾸만 그 공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이렇게 자, 하지 지금 마시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제가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자,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에 이재용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예, 그 자꾸 민자유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10수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놨는데 지금 뭐 학교가 오니 뭐가 오니 하다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다시 2040년까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거는 바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문재인 아니, 대통령의 답변해 공약이에요. 지금 부산대가 하는 건 윤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거 2040, 20년 동안 그게 바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데. 특화단지 공약이에요. 예, 거기에서 네. 또 계획이 미뤄지면 얼마나 국민들 피해가 시민들이 많겠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자로 하면 그 땅을 사는 사람이 여기다 학교를 만들겠습니까? 또 상가나 돈 되는 아파트를 만들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공영 개발하지 않고 자, 윤영석 후보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못다한 이야기는 본인의 주도권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신의 질문이 길어지면 답변 보장 시간도 길어진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 주도권 토론 4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윤 후보께서는 지난 8년 동안 양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일하시면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20대 총선 주요 공약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대 양산 캠퍼스 유부지의 특목고와 특성화고 유치, 그 다음에 ICD 부지의 컨벤션 센터, 유통, 물류, 인프라 조성, 물금역 KTX 정차, 그 다음에 신도시 양산 터미널을 통과하는 지하차도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총선 공모문을 제가 살펴보니까 부산대 양산 캠퍼스 부지의 혁신파크 지혜숲 조성하고 ICD에다가 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변경시켰고, 또 여전히 물금역 KTX 정차 그대로 공약으로 여기에 발표하셨습니다. 이번에도요. 지하차도 건설은 또 이번에 공약에서는 속 빼버렸더라고요. 당선을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지키지도 못할 헛공약을 너무 남발해서 일단 양산 시민들에게 미이행 공약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시작하고 이번에 국회의원 되면 새로 또 하시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20대 국회의원 출마 당시 4년 전이죠. 제가 수많은 공약을 내었습니다. 그 공약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행이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 부지에 의생명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국비를 가져온다든지, 또한 산학융복합센터, 그리고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300억이 넘는 규모의 천연물 안전지원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의과대학의 기숙사라든지, 또한 부산의 어떤 병원의 어떤 일자리를 늘리고, 지금 일자리가 수천 명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부산대 병원 설립 이후에 부산대 부지에 투입된 국비만 그동안에 부산대 병원이 설립된 이후에 약 한 5천억이 지금 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모든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의욕적으로 일을 합니다. 많은 공약을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 하고, 또한 말씀하신 특성화고 부분도 잠깐만, 너무 특성화고가 부산대학의 부지에 안 됐다 뿐이지 양산 지역에 잠깐만요. 이제 중지하십시오. 양산 지역에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특성화고가 분명히 설립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2020년 3월 19일에 참여연대에서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 중에서 가장 나쁜 법안을 선정했는데 그 대표 발의자의 가 나오거든요. 윤영석 후보께서는 삼성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 법안이 20대 국회 나쁜 법안 중에서 두 번째에 올랐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국가 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그런 법안인데, 사실상 산업기술 보호라기보다는 특정 기술,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데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기업의 어떤 해외의 그런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7대 대국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기술이, 제가 낸 법안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빼돌려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의 취지가 충분히 지금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예측치 못한 답변 듣겠습니다. 예측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자를 철저히 보호를 해야. 자, 여기까지 후보자들 간의 상호 토론, 마지막 상호 토론을 마무리하고요. 어느덧 마지막 순서입니다. 양 후보들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양산 지역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저 이재영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산을 제대로 발전시켜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더 큰 도시 양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세계가 지금 완전히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양산이 미래를 위해 힘차게 뛰어오르려면 세계와 호흡하면서 새로운 기술 변화에 맞는 강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 이재영 자신 있습니다. 양산을 세계를 선도할 작지만 강한 혁신 도시,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매력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국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의생명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부산대학교 유휴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4월 15일은 양산이 미래를 선도하는 작지만 강한 도시로 거듭나는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양산의 판을 바꿔야 합니다. 힘있는 집권여당 후보이자 경제전문가인 저 이재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양산의 밝은 미래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윤영석 후보 마찬가지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우리 양산이 지난 2012년도에 경남에 한 5번째 정도 되는 도시였는데 지금 경남의 3대 도시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윤영석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난 2012년 양산시 1년 예산이 7천억 정도 규모이던 것이 금년도에 1조 2,700억이 지금 넘었습니다. 앞으로 4년 임기 동안에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힘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국비를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양산시 예산 규모를 연간 2조 원대로 도약을 시키겠습니다. 저 윤영석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대 부시를 완전히 완성시켜서 일자리 1만 개와 시민공원 그리고 문화공간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저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힘있는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혁신을 위해서 여야가 정말 싸우지 않고 같이 힘을 합해서 국민의 고통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윤영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산 시민 여러분, 저 윤영석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양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마련한 양산시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으셨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의 선정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 내용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네이버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남 양산시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방송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